자, 이제 벡터의 성분이라는 친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쫓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197페이지. 자, 위치 벡터. 자, 위치 벡터란 무엇이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화살표들을 말한다. 오른쪽 그림의 세 화살표는 같은 벡터 취급한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똑같은 놈들이 무한 복제되어 여기저기 깔려 있으니 정신이 사납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갖고 놀려고 하면 한 군데로 끌고 와야 한다. 모든 벡터의 시점을 한 점에 묶어놓게 되면 우리가 벡터를 갖고 놀기 좋아진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98페이지. 모든 벡터의 시점을 한 점 O로 통일하면 멋진 현상을 하나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벡터 하나와 점 하나가 1대1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오직 한 벡터뿐이다. 그래서 이 벡터를 그 점의 위치 벡터,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시점을 O로 통일시키고 나면 화살표 하나가 점 하나에 대응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화살표 하나당 종점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벡터라고 부르겠다?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회색 박스. 자, 어떤 점의 위치 벡터는 일정 점을 시점으로 하여 그 어떤 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말합니다. 위치 벡터를 논하려면 반드시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칠판에 점 하나를 꽁 찍고 이 점의 위치 벡터가 뭐야? 하고 물으면 시점이 어딘데? 하고 물어봐야 된다. 알겠죠? 자, 점에 대응되는 벡터가 위치 벡터예요. 근데 시점은 정해줘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위치 벡터. 자, 시점을 고정해 각 점의 위치 벡터를 부여하면 벡터 이론에 어떤 이득을 줄까? 당장은 선분의 내분점이나 외분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야기가 벡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자, 박스 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점, B점의 위치 벡터가 A 벡터, B 벡터일 때, OA, OB 벡터일 때 선분 AB의 중점 M의 위치 벡터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 친구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OC 벡터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벡터입니다. 라고 위치 벡터를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시점을 O로 고정시킨 위치 벡터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점 M의 벡터를 묻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던 거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199페이지. 일반적으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 삼각형의 무게중심 전부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자, 벡터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M 더하기 N 분의 MB 벡터 더하기 NB 벡터, NA 벡터. 외분점 표현해보면 M-N 분의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 중점을 표현해보면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무게중심을 표현해보면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합. 모두 익숙한 모양이다. 즉 좌표일 때랑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공부했던 공식이 그대로 위치 벡터를 도입해서 좌표 대신에 벡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위치 벡터라는 개념 자체가 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점 대신에 그냥 그 공식들에 뭐 할 수 있다? 대입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됐고, 이제 346번 문제 보시면 외분점 위치 벡터 구하세요. 그냥 외분점 공식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7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가 있어요. 그냥 사면체래요. 꼭지점 A, B, C, D의 위치 벡터가 각각 A, B, C, D 벡터라고 했을 때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G 벡터라고 그러면 H라는 녀석을 3대1로 내분하는 H의 위치 벡터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런 거 전부 다 공식 그대로 사용 가능하잖아. 가능하니까 이제 이렇게 공간에서도 어떤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너가 나타내봐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A라는 친구에서 이렇게 수선을 박았고, 수선을 바로 밑면에 무게중심에 박았고, 그래놓고 H라는 점, 이 친구는 요 H의 3대 1 내분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H의 점 H의 위치 벡터는 하고 물어봤고, 자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요거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B 벡터야. 요 C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C 벡터야. 알지? 어딘가 C점은 통일이 되어 있는 거야. C점이 다 통일돼. 이렇게 통일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저 A, B, C, D 라는 친구를 갖고 저거를 한번 H라는 벡터를 나타내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AG의 내분점인 거죠? 이 친구가. 누구의 내분점인 거야? AG의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 AG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AG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H잖아요. 그렇죠? 내분점이라 3 더하기 1 적으시고 3이 G에 가서 곱해줘야 되겠죠? 자, G를 나타내는 벡터를 하나 만들게요. 저기 G가. 그 다음 1은 A에 가서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문제될 건 뭐예요? 이 G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G 벡터라는 친구는, 저 G라는 친구는 어떻게 바꿀 건데, 어떻게 하면 저 BCD로 나타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BCD의 뭐라고요? 무게 중심이라면, 그럼 3분의 B, C, D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됐죠? 요거까지?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요 G 자리에다가 뭐 해버리면 돼요?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건 4분의 3 해놓고 3분의 B, C, D 더하기 4분의 1 A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럼 자
않죠? 자, 썼고 저거 겁나 뭐 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 봅시다.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 자, 이렇게 돼요. 4분의 요 약분됐어요. 4분의 BCD 합 더하기 4분의 A. 그럼 4분의를 통일시켜주면 돼요. 4분의 A, B, C, D 해갖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그 풀이는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풀이에요. G라는 녀석을 요거로 대체해갖고 계산 노가다를 좀 해준다 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저기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결국에 그냥 점 하나당 이제 점 좌표 대신에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대입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을 뿐, 그리고 기본 공식들 외우고 있는지 확인만 할 뿐. 대신 밑에 문제들 보시면 348, 349, 350 자, 이렇게 화살표들로 막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볼 때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내에서 얘가 뭘 뜻하는지 한번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만 도형 개념으로, 우리가 도형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개념으로 해석해주고 나면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죠? 자, 일단은 요거 사진 찍어주시고,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오늘 프리집 드렸으니까 도전해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로, 알았죠?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도전을 하면서 뇌를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구나, 뇌를 벡터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힌트를 다 줘버리면 뇌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쉽게 까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질문합시다. 자, 201페이지로 갑니다. 201페이지. 자, 응용 1. 내분하고 내분에서 만들어진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한다. 자, 무슨 소리야? 위치 벡터의 시점이 5일 때 성분의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 위치 벡터는 다음과 같다. 그래, 나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하고 관계된 건 뭔데? 자, 351번 문제 내에서 봐야 되겠어요. 351번.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 OAB라는 게 있는데, 이 성분 OA의 중점이 있고, 그 다음 BC의 중점이 있고, 그때 AB의 내분점이 있어.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해 놨네요. 그래?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를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그런 문제를 풀어보래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OAB라는 게 있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려요. 삼각형 OAB라는 게 있는데, OA의 중점, OA의 중점, 여기가 C라는 중점, 그 다음 BC의 중점, BC, 자, BC를 그어야겠네요. BC의 중점, 이 친구가 D라는 거, D를 그었고요. 그 다음 AB를 2대1로, 자, A 쪽에서 B 쪽으로 2대1,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다 표시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이게 C고요. C. 아니, C는 표현할 거 없네요. 자, 일단 저렇게 점들이 있는데 O, D, E. 자, O, D,
이 친구가 한직선 위에 존재합니다를 증명해 놔요. 세점 한직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세점 한직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너가 벡터를 이거 벡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다? 벡터가 아니다라고 쳐봐. 아니, 벡터가 아니야. 그리고 OAB는 내 맘대로 그리는 그린 거거든. 내 맘대로 그림 그렸고 얘는 중선이고. 이건 이상한 내분해주는 어떤 선이고. 그런데 이 내분선 위에 있는 이 점과 여기 중선의 중점이 같이 있어?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도형에서? 도형에서 배운 적 없죠. 그렇다고 얘가 여기다 직선을 그려갖고 기울기? 이거 좌표로 풀 수 있어요? 아니, 좌표 이 OAB라는 거를 물론 특수한 상황의 좌표로 잡은 다음에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랜덤 할 때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좌표를 내가 임의로 잡는 거지 랜덤해서 참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계산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겠어요. 맞죠? 근데 이런 친구를 누구를 도입하면? 벡터를 도입하면 한 방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는 실수배라는 사실로 벡터의 무슨 배? 벡터의 실수배 라는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벡터의 무슨 배로 증명이 가능해요? 실수배로 증명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를 증명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죠? 실수배로 표현할 거니까 OD 벡터는 실수배 OE 벡터 이렇게 너가 만드는 거지. 알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저 친구를 갖다가 시점은 이미 통일이 되어 있잖아. 시점이 통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보이지? 그렇게 보이지만 저 친구를 새로운 시점을 하나 잡아서 나타내줘야 돼. 뭐로? 새로운 시점을 잡아서 종시로 뽀개갖고 나타내줘야 돼. 도대체 어떤 새로운 시점으로 나타낼 건데, 잘 보면 여기에 너한테 누군가의 중점이고 누군가의 2분의 1이고 2대 1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맞지? 따라서 그 누군가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이 바로 누구야? A거든, A. OA, AB. 선생님, CB는요? CB는 결국에는 C가 정해지고 B가 정해지면 중점으로 처리할 거라서 내가 A랑 B를 표현하고 A랑 O를 표현하고 A랑 C를 표현하고 A랑 D를 표현하고 A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주면 다 돼. 그럼 저기 있는 길이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얘를 우리는 시점을 A로 잡아서 종 C, 이거 봐봐. 종 C 빼기로 표현하고 있지. 다시 또 종 C 표현하고 있거든. 알겠지? 근데 갑자기 시점이 A가 되니까 너의 눈에는 존나 어려워 보이지. 어려워 보여. 저 친구 쉽게 안 보일 수도 있다. 다른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그냥 O를 기준으로 해서 O2는 OA와 OB라는 친구로 뽀개고 OD는 역시 뭐 O를 기준으로 해서 뽀개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기 있는 풀이처럼 하셔도 되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D 벡터라는 친구, AD 벡터. AD라는 친구를 내가 AD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AD 벡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너는 여기 있는 벡터들 중에 이거 어차피 근데 AD 벡터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여기랑 여기를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5 벡터, A5 벡터라는 친구를 뭐라고 해볼까? 그냥 A5로 풀까? 전부 A5로 통일시켜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와 A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갖고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A5 벡터라는 녀석이 있을 때 A5의 반에 해당하는 게 뭐죠? 바로 C 벡터죠. 2분의 A5 벡터. 그래서 이 친구를 A5라는 친구, 이거 이름을 잡아서 풀면은 조금 쉽기는 하겠다. 그런데 이름을 안 잡고 저 5A, 5B가 아닌 상태로 풀라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겠네요. 자, 이 친구 A5라는 친구는 그냥 냅두시고 A2라는 친구를 표현해보면 A2라는 친구는 AB 벡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벡터고, 그 다음 A5 벡터는 그대로 A5 벡터고, 그 녀석의 실수배를 때리면 AD 벡터를 부셔야 되네. 자, 마이너스 A5. AD라는 친구는 A5라는 친구의 2분의 1 지점, 그게 C 벡터고, 그 다음에 AB 벡터고, 둘을 더하고 다시 뭐 해줘야 되지? 2분의 1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4분의 1 A5 벡터, 그 다음에 2분의 1 AB 벡터. 그냥 한 번만 보세요. 보고 그냥 풀이집대로 선생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들 이 벡터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바꿔주게 되면 왼쪽 편이랑 오른쪽 편을 봤을 때, 자, A5 벡터로 통일, 그 다음 AD 벡터로 통일, 이게 된 거거든요. 요거 계산 한 번만 해주시면,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A5 벡터 플러스 2분의 1의 AD 벡터는 3분의 2의 K의 AB 벡터 마이너스 K의 A5 벡터. 그래서 저 K 값은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 K값, 여기서 K를 구해도 얼마가 나오고 4분의 3이 나오고, 요렇게 K를 구해도 4분의 3이 나오고, 알겠지? 결국엔 여기 K값을 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OD는 OE의 4분의 3 OE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O와 D와 E라는 녀석은 바로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를 보시면 벡터의 실수배가 성립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K값을 구했을 때 K값이 일치하면 K가 존재하는 거고, 구했는데 앞쪽에 구한 거랑 뒤쪽에 구한 거랑 다르면 K값이 없는 거야. K값이 동시에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으면 실수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새로운 요 시점을 잡아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벡터랑 안 친해갖고 이렇게 이름들을 여러 개를 적으면 누구로 통일시켜야 될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프리집에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읽고 요 프리집 풀이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등면 세점 OD가 함직선 위에 있다는 실수배임을 보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건데, 자, OE를 한번 구해볼 거야. OE 자체를 구하라는 거야. 좌변을 한번 구해봐. 자, OE라는 녀석은 OA, OB로 표현을 해줬을 때 다음처럼 내분점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OD라는 녀석은 OB, OC로 한번 표현이 되고 OC는 OA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OA 더하기 2OB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여기까지 가능해졌고, 그래서 OE라는 놈도 보면 OA, OB로 표현이 되고, OD라는 놈도 보면 OA, OB 상태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거시기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 지금 괄호 안에가 같은 상태에서 3분의 1배, 4분의 1배이기 때문에 그게 합쳐놓으면 이항시켜서 4분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한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O로 다 통일되어 있어서 벡터 계산은 쉬운데, 그래서 이게 왜 한직선이지?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실수배가 잘 안 보이네요, 눈에. 알겠지? 실수배를 선생님처럼 실수배가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쭉 풀어서 K가 존재하니까, 하나로 존재하니까 실수배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 문제에서처럼 각각 조건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어찌됐건 3분의 1, 4분의 1이라는 같은 벡터의 실수값이야 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실수배야 해갖고 증명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진 찍어 놔두시고, 자, 아마 요 351번 지금 풀고 있는데 막 중간에 좋은 건 아닐 테지만 좋은 걸 수도 있는 친구도 보이고, 뇌절한 친구도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이해가 안 되셔도 자, 핵심 포인트가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그것만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오늘 위치 벡터를 처음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위치 벡터랑 친해지고 나면, 그리고 방금 시점 통일 공식도 사실 저번 시간에 시점 통일할 수 있어요 라고만 배웠지, 시점 통일해갖고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본 게 아니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 그래서 351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내가 뭔가 일직선 위에 있다는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해주면 되는군,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이랑 203, 이게 뒤에 여기가 다 활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위치 벡터 딱 배우자마자 이 활용 문제들이 막 단체로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응용은, 자, 응용 선생님이 1은 풀어드렸는데, 응용 2하고 3은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앞쪽에 오늘 공부한 벡터들 갖고 노는 거 연습을 좀 하시고,
연습할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위치 벡터 갖고 노는 거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도형 내용이 들어있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갖고 해주고 벡터 성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